오늘 데이터 표 11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광개토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엄마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광개토야, 너 이번 시험 240점 나왔는데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국어가 70점이니까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고, 수학은 80점이니까 90점 100점을 받으면 좋겠고, 엄마 마음대로 하나 봐요. 예, 영어는 뭐예요? 잘했으니까 그냥 유지하고 이거죠. 거의 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는 90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국어가 80점, 수학이 90점이면 합이 얼마일까? 국어가 90점, 100점, 수학이 90점, 100점으로 변할 때 영어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각각의 합계들이 어떻게 변할까 하고 분석해 봐야죠. 그게 데이터 표예요. 자, 그럼 여기 항상 비어 있어요. 여기다 뭐를 쓰냐면 요 공식 여기로 와야 돼요. 요 공식 여기로.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공식이 들어있죠. 요 안에 공식이 들어있잖아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라고 돼 있더라고, 책에. 이렇게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는 하고 얘를 찍으세요. 그냥 똑같잖아. 그러면 나도 너랑 똑같아 이러면 되잖아. 엔터 치면 돼. 그럼 얘가 바뀌면 알아서 얘도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책에는 그 129페이지 밑에 보시면 표를, 거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니오시다인 것 같고, 그래서 는 해가지고 얘를 탁 찍으면 된다 이거지. 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블럭 잡으세요. 블럭 잡으세요. 블럭 잡으셨죠? 데이터로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표, 가상 분석에 가서 표, 요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기 행이 뭐냐, 열이 뭐냐 묻죠? 행이 뭐냐, 열이 뭐냐 묻죠? 여기 행이 뭐예요? 행? 국어 점수가 옆으로 쭉 가있죠? 국어 점수가 이가 행이지 뭐. 얘가 국어 점수가 행이야. 자, 열은 뭐냐면 수학 점수가 이렇게 칸을 차지하고 있잖아. 90점 100점이라고 한 칸. 그게 열이지. 열이 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 입력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수학 점수.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알아서 변해요. 별거 없어요. 자, 밑에 기출공일 들어갑니다. 자, 2천만원을 대출 받았나봐요. 연이율이 12%래요 12%? 지금은 이렇게 안 가죠? 5년간 상환하는데, 그럼 2천만원 대출 받아서 매달 44만 4,889원씩 내는 거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여기 빈칸에다가 는 하고 얘를 콩 찍으면 돼요. 요 자리를. 그럼 여기 똑같이 공식이 나오겠지 뭐. 그럼 블록 잡아보세요. 이건 뭐냐면 2천만원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 기간이 5년이 아니라 2, 3, 4, 5로 바뀔 수도 있고, 연이율이 12% 고정이 아니라 8%에서 15%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간과 이율이 변경되면은 상환 금액이, 월 상환 금액이 얼마씩 변화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자, 통합 가상 분석에 가서 표. 여기 행은 뭐예요? 행? 기간이네. 기간. 요거 기간. 열은 뭘까요? 열은
이율이네, 이율. 오케이. 확인 누르시면 돼요. 매달 이렇게 바뀌나봐. 담보대출 요즘 뭐 한 3점 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12%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얘가 3% 같으면 어떻게 돼? 얘가 3% 같으면. 근데 12%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이제 바뀌어야지. 3%, 4%, 5%, 6%, 7% 아니다. 2%, 2.5%, 3%, 3.5%, 4%, 4.5%, 5% 이렇게. 그러면 금액이 조정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조정되겠지 뭐. 이게 만약에 3%라 그러면 35만 9천원이지 뭐. 이거야 뭐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뭐 좀 전에 제가 이제 뭐 연습 삼아 이렇게 막 바꿔봤지만 실제로 뭐 바꿀 문제는 아니고.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다 는 쓰고 공식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 중에는 분명히 공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 중에 공식이 안 들어있으면 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는 해서 그 공식을 클릭해 주면 되고, 블록 잡아서 가상분석의 표에 가서 이때 행, 줄은 연도를 말하는 줄이니까 연도. 행은 그러니까 칸 열은 이유를 따졌으니까 이유를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만 눌러주면 알아서 계산이 슉 되더라 이거지. 되게 편리한 계산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냥 막 땡큐인데 어쩌다 한번 나오더라고. 자, 133페이지. 데이터표에서 중요한 거는 필기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반드시 공식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과 열 중에 행을 안 써도 되고 열을 안 써도 돼요. 둘 다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를 질문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간만. 이유는 그대로 두고 기간만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열이고 칸이 없잖아요. 의미가. 예. 하나만 갖고 물어볼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133페이지 시나리오 문제 열어놓고 볼게요. 12번째. 빨리빨리 진행돼요. 여기는. 열두 번째. 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밑에 있고요. 지금 기출공일이 선택되어 있는데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걸 시트를 선택하세요. 연간 매출액 나올 겁니다. 시나리오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당연히 가상 분석에 가면 시나리오가 있고요. 저 A, B라는 물건이 있어요. L, B라는 물건이 있는데, 자, 잠깐 보세요. A, B가 반품 있잖아요. 반품. 단가가 있고 수량이 있고 반품 수량이 있고 뭐 수익률도 있는데, 수익률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단가는 내가 입력하는 거죠. 2,600원이 될 수 있고 3,5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매출 수량도 내가 240개를 팔았는지 250개를 팔았는지 내가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반품도 내가 19개인지 49개인지 100개인지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품이 보세요. 9개, 10개가 줄었어. 분명히 금액이 변동됐죠. 그렇죠? 얘도 변동됐어요. 예, 매출액. 만약에 29개로 늘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죠. 반품이 늘면 줄지. 근데 A, B 할 것 없이 이 두 가를 가지고 10개씩 줄일 수도 있고 10개씩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포함해서 다. 근데 두 개만 물어본 거지. 여기서는 A, B라는 물건 두 개만. 그럼 매출액의 합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표로 한번 보여줘라 이거. 표로.
19개가 아니라 9개, 21개로 쓰면 요거 받고, 원래는 이거였고, 그러면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숫자를 눌러보세요. 29 눌러보면 변할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늘어났을 때 줄어들었을 때 지금 상태를 표로 보여주면 안 되겠니 나한테? 이거야. 사장님이 하세요 이러면 안 되겠잖아. 해드려야지. 그랬죠.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상 분석에 나와 있는 바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반품이 늘었다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고, 반품이 줄었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착 보여줘라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A 반품 수량이라는 2의 5번째 셀이 요거죠. 19라고 적혀있는 이 데이터. 요거의 이름을 2의 5번째 셀이라고 쓰려니까는, 야, 이 5번째가 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얘를 A 반품 수량이라고 써라 이거야. 이름을. 그때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을 하고 A 반품 수량이라고 쓰래요. 잘 쓰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고치기 어려워요. 이제는 2의 5번째 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A 반품 수량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밑에는 2의 6번째 셀에는 B 반품 수량이라고 쓰래요. B 반품 수량이라고 쓰래요. A와 B 썼죠. 그렇죠? 그 다음 저 끄트머리에 있는 거 매출의 합계 자리 있지 않습니까? H 15번째 셀에는 매출액 합계라고 쓰래요. 이름을 세 군데 이름 쓰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할 때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숫자, 글자 이걸 다 써도 되는데 첫 글자는 반드시 글자로 시작해. 문자로. A 반품 수량 좋은 거예요. 근데 30일 수량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 근데 밑줄로 시작할 수는 있어. 밑줄로 끝나도 되고 중간엔 숫자도 들어가도 되고 A 반품 수량 27 이렇게 써도 되고 매출액 합계, 매출액 밑줄 합계 이렇게 써도 되고. 특수문자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별표, 물음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백이나 밑줄 같은 것도 하나의 사실은 특수문자잖아요. 기호잖아요. 기호를 쓰는데 특수문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음표나 또는 뭐 따옴표라든지 대괄호 열고 닫고 이런 것들, 별표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파일명이나 폴더명에도 쓸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시트명에는 빈칸을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름 상자는 빈칸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름 상자도 그렇고요. 이름 상자도 그렇고 사실은 또 매크로명이 있어요. 매크로가 아직 안 배웠지만 매크로 배우는데 매크로에도 이름을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일단은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뭐 매출액 합계라는 세 개의 이름을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보여요. 이렇게. 여기로 가라 그럼 여기로 샥 하고, 여기로 가라 그럼 여기로 샥 하고, 이쪽으로 가라 그럼 이쪽으로 샥 하고, 알아서 가요. 근데 이름을 잘못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식에 가서 수식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 보이세요? 얘를 가지고 고쳐야 돼요. 삭제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삭제하고. 그러니까 A 반품 수량인데 A 반품 수랭 뭐 이렇게 잘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 쓰고 나서 다시 A 반품 수량이라고 쓰면 써지긴 써지는데 A 반품 수랭이란 글자는 잘못 썼으니까 지워야 되잖아요. 아니 안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 하나의 셀에 이름이 2개, 3개씩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잘못 쓴 거는 삭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럼 이름을 먼저 꼭 써주고 나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대요.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으니까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겁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거예요. 추가 버튼 누르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률의 증가 이렇게 돼. 시나리오 이름에는 빈칸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네. 어디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등록할 때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시나리오의 증가라고 썼어요. 이때 어떤 셀이 변경되는 거래요? 요거 2개. 아까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이런 2개 있었죠? 얘가 변경이 되면 될 거라고. 2개를 블록 잡아요. 확인 누르면 어떻게 변할 거니? 묻네요.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률의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기존 값에서 얼마를 10씩을 빼래. 그러니까 19는 9고 31은 21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추가 누르셔도 되고 확인 누르셔도 돼요. 자, 확인 누르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 또 만들어야죠. 하나 더 만들어야죠. 그럼 추가 누르면 돼요. 아까 있었던 추가 눌러도 되는 거고 지금 추가 눌러도 되고. 자, 이번에 시나리오 이름은 뭐예요? 수익률의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수익률의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고요. 이때 변경되는 셀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달러 표시가 찍히든 안 찍히든 상관없어요. 아까 2개 그대로 있으면 돼요. 확인 누르면 기존의 값보다 10개씩 증가한 거니까 29에 4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확인 누르면 돼요. 추가 누르면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취소 누르면 되죠 뭐. 예.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닫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못 넣었잖아요. 지금은 넣었지만 못 넣었으면 지금 넣으시면 돼요.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요약 버튼 누를 거예요. 요약 버튼 누르기 전에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하고 다 이름 쓰시면 돼요. 근데 제일 편한 거는 뭐예요?
이름을 미리 다 써놓고 들어와서 시나리오 쭈르륵 하고 요약하고 가버리면 되지. 이해되시겠죠? 자, 요약 버튼 누르면 시나리오 요약을 하라는데 얘죠, 얘. 아까는 92%하고 지금 얘 두 가지가 선택되어 있는데 껌뻑껌뻑 거리는데 우리는 매출액 합계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결과를. 결과셀은 수익률도 될 수가 있고 순수 매출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매출액 합계만을 보라는 거지, 문제에서는. 그리고 결과셀은 반드시 수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얘가 수량이 변동되면 결과가 바뀌는 건데 바뀌는 결과가 수식으로 안 돼 있으면 안 바뀔 거 아닙니까?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하나 생겼죠? 뭐가 하나 생겼죠? 이게 못 보던 게 하나 생겼잖아요.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밑에 보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밑에. 그 왼쪽에 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작업을 하면 그 작업 안에다가 결과를 출력해 줬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는 별도로 출력해 줍니다. 별도로 출력해 줘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요구했던 건 이거예요. 김 과장, 우리 A 물건하고 B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반품이 늘어났을 때하고 줄어들 때하고 지금 상태를 좀 표로 만들어서 보여줄래? 그랬더니 그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시나리오라는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은 떡하니 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사장님 현재는 19개, 31개인데 얘가 수익률이 증가가 될 수 있어요. 즉 반품 수량이 줄어들면 수익이 좀 증가될 거고요. 반품이 늘면 수익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줬어요. 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는 이 시나리오 결과를 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익률의 증가라는 시나리오하고 수익률의 감소라는 두 개의 시나리오만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근데 필기시험에는 뭐라고 하냐면 딱 요걸 보여줘요. 요거를 보여주고 시나리오가 몇 개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하나, 이 동네 하나, 둘, 세 개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땡 이거죠. 이거는 기존 값이에요. 기본 값. 옆에 있는 게 시나리오예요. 네, 우린 해봤으니까 두 개다 하고 알 수 있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시나리오가 세 개일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에서 시나리오를 새로 생성한 거죠. 그럼 시나리오 생성한 결과가 어디에 생겼다? 왼쪽에 생겼다. 아까 뭐든지 뭐 색으로 생성되거나 추가가 삽입이 되면은 왼쪽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기출 공일거 갑니다. (137페이지) 볼게요. 기출 공일 시트에서 자세히 보시니까 지금 25만원을 매달 적립을 하면은 연이율 10.75%를 준대요. 어느 은행에서 이렇게 줄까? 빨리 적금 들어야지. 2년 동안 적금을 보면 660만원이 된대요. 오,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이율이 10%가 있을 수도 있고 줄어들었어. 10.75가 아니라 또 11.5로 늘어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근데 시나리오를 작업하기 전에 셀 이름을 바꿔주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는 그냥 셀 이름 변경 없이 바로 하세요 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의 5번째 셀에는 이율이라고 쓰고 C의 7번째 셀에는 만기 금액이라고 쓰래요. 와, 근데 요 만기 금액 수식 한번 보세요. 수식.
FV라는 메뉴 함수가 나왔죠. 여기 FV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 함수니까. 이런 게 있대요. 자, 이제 이름 두 군데 다 고쳤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뭐 가상 분석 시나리오에 가서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할 거고, 이율 10%래. 시나리오 이름이 이율 10%래.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어디야? 이율 자리를 찍어야지 뭐. 이율 자리를 찍어야지. 그리고 확인 누르고, 그 10.75%가 얼마로 변한다? 0.1로 변한다고. 여기다가요 10% 쓰셔도 돼요. 0.1이라고 써도 돼요. 10%가 0.1이니까 맞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추가 누를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율 11.5%죠. 11.5% 쓰시고 확인 누르면 11.5%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이제 두 개 시나리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요약 눌러라 이거지. 요약. 요약 누르면 만기 금액이 수식이니까 자동으로 수식으로 가겠지 뭐, 알아서. 그리고 확인 누르면 마찬가지로 기출공일 시트 왼쪽에 생겼죠? 기출공일 왼쪽에 생겼죠?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왼쪽에 생긴 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래요. 문제에서 기출공일 왼쪽에 생긴 결과를 기출공일 오른쪽에다 끌어다 놓으래요. 끌어다 놓아야 돼. 안 끌어다 놓으면 이 전체가 땡 이거야. 그거 틀리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랬죠? 자, 시나리오에 대한 필기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생성된 거죠. 근데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까 봤을 때 이율이 얼마로 변하느냐를 따져본 거죠. 또 기간이 얼마로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율과 기간이 한꺼번에 변할게끔 시나리오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이율이 10%이면서 적립기간이 5년일 수도 있잖아. 아까 A, B 두 개 했었잖아. A, B 두 개. 시나리오를 아까는 요 A, B 두 개 갖고 따졌잖아요. 지금은 요거 연이율 하나만 갖고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죠. 가능은 해요. 예. 기출공인은 뭐냐면 버스비가 인상됐을 때, 인하됐을 때 전체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보라는 거니까 이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통합할 겁니다. 통합은 10초문 계산해요. 10초문. 목표값 찾기도 이것도 10초문 해.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을 매크로하고 차트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빠른 시간 좀 쪼개가지고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필기도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질 거예요. 다 끝나요. 다음 주는 다 끝나는데 땡길 거냐 아니면 한 주 다 계속 할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문제지 있죠. 문제지 넘기는 거, 그걸 계속해서 풀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